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23세 봄,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낯선 집의 문턱을 넘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정희의 삶은 더 이상 정희의 것이 아니었다. 53이 된 지금 그 문턱을 넘은 지 꼭 30년이 지났다. 30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짧은 두 글자지만 그 안에는 정희가 흘린 수천 번의 눈물과 꾹꾹 눌러 삼킨 수만 번의 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청춘이 거기 있었다. 꿈이 거기 묻혀 있었다. 그리고 사람으로 불리고 싶었던 어느 여자의 간절함도 거기 함께 잠들어 있었다.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달랐다. 따뜻한 눈빛도 환영의 말도 없었다. 그저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있었고 그 며느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만이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정희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새벽 5시 빗자루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희는 눈을 떴다. 밥이 늦었다는 신호였다. 정희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달려갔고 서둘러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그것이 매일 아침의 풍경이었다. 반찬이 5가지가 안 되면 상이 엎어졌다. 시어머니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잡는 순간 정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다. 그릇들이 바닥을 나뒹굴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정희는 말없이 걸레를 들었다. 빨래를 조금이라도 늦게 널면 시어머니는 골목으로 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소문을 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상황은 더 나빠졌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며 웃었다. 정희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다. 귀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다. 귀신같이 밥을 해놓고 귀신같이 빨래를 하고 귀신같이 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안도했다. 그래도 인정은 받는구나 싶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야.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서 정희는 혼자였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엌으로 물러나 찬물로 손을 씻으며 정희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남편은 그때도 그 이후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진다고 했다. 정희는 그 말을 믿으려 했다. 1년을 참았고 5년을 참았고 10년을 참았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날카로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갈아온 칼처럼 그 말들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정희는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잠시 희망을 품었다. 아이들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아이들과 함께라면 이 집이 조금은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가 건네는 과자를 받으며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10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정희에게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 건 다 엄마 때문이래. 아이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돈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다. 친정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그저 참으라고만 했다. 세상은 그 시절에 며느리가 집을 나오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빨래를 했다. 귀신처럼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고들 했다 하지만 정희에게 세월은 그저 더 많은 아침과 더 많은 저녁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더 많은 밥상과 더 많은 빨랫감과 더 많은 침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은 것들부터였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어제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싶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깊어졌다. 자기 방을 찾지 못해 복도를 헤맸고 정희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초기 치매라고 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 잘 봐드려야겠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동정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묘한 통쾌함도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딘가 고소하게 느껴졌다. 정희는 그 감정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치매는 시어머니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낮에 정희를 보면 소리를 질렀다. 밥을 들이면 그릇을 던졌다. 옷을 갈아입히려 하면 핥히고 물었다. 정희의 팔에는 생채기가 늘어갔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정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정희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잠시 그대로 있었다. 몸이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이 벌인가? 30년 동안 이 사람을 미워한 벌인가? 남편은 그날도 정희를 탓했다. 당신이 어머니를 자극했나 보다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말하지 않고 삼키고 부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정희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 밤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거실에 정희 혼자 앉아 있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 그 방에는 등을 돌리고 자는 남편이 있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일이 있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다. 그때 시어머니의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정희는 몸을 긴장시켰다. 밤에 시어머니가 나오면 보통 좋은 일이 없었다. 치매 증상이 깊어진 뒤로는 밤중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날이 있었다. 정희는 또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와 정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낮에 정희의 머리채를 잡던 그 손이 지금은 마른 나뭇잎처럼 부들부들 떨렸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받다 달랐다. 낮의 얼굴과 완전히 달랐다. 눈빛이 맑았다. 혼란스럽지 않았다. 두렵거나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희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다. 또렷하고 살아있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눈빛이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열렸다. 정희야 30년이었다. 시어머니가 정희의 이름을 부른 것이 30년 만이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야 혹은 인연 혹은 며느리라고 불렀다. 정희라는 이름은 이 집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정희라고 불렀다. 정희는 숨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나 안 미쳤다. 나 좀 살려줘라.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정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바닥에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도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여자가 어두운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치매가 아니라고 했다. 치매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남편과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죽고 싶었다. 요양원에 가기 싫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치매 연기였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굴면 요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밥그릇을 던졌다. 소리를 질렀다. 머리채를 잡았다. 다 연기였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정희에게 욕하고 때리고 30년 동안 괴롭힌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도 시집살이를 했다고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신의 청춘을 갈아넣으며 살았다고 그 분노를 어디에다 풀지 못해 정희에게 쏟아부었다고 했다. 정희가 밉지 않았다고 했다. 단 한 번도 정희가 미운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밉지 않은 사람에게 30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분노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쏟아낸 것이 정의였다는 것이 정의는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것이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다. 정희에게 내밀며 펼쳐보라고 했다. 통장 앞면에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잔액은 5천만 원이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것이라고 했다. 정희에게 주려고 만들어둔 통장이라고 했다. 이것을 들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제발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30년 동안 고생한 것을 안다고 자신 때문에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니 이것을 받고 새로 시작하라고 했다. 정희는 통장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가사도우미의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다. 30년이면 360개월이다. 360개월에 300만 원을 곱하면 10억 8천만 원이다. 거기에 육아, 간병, 정신적 고통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까? 5천만 원은 그 숫자 앞에서 너무 작았다 하지만 정희가 깨달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정희를 위해 이 돈을 모은 것이 아니었다. 정희를 내보내기 위해 모은 것이었다. 정희가 조용히 사라지면 시어머니는 이 집에 남을 수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진심 안에는 계산이 있었다. 5천만 원을 쥐어주고 며느리를 내보내면 자신은 아들 곁에서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그대로 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여자는 한동안 어둠 속에 침묵으로 앉아 있었다.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다. 평소처럼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식탁에 밥상을 올리고 남편을 깨우고 시어머니 방 앞에 밥상을 놓았다.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30년이 정리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전날 밤 자신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것이 생각났다. 파일을 재생해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치매가 아니라고 했다. 연기였다고 했다. 정희에게 나가라고 했다. 정희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준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다. 정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와 상담한 서류였다. 30년 동안 정희가 한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가사노동의 시간과 종류, 육아의 기록, 시어머니 간병의 내용, 남편으로부터 들은 폭언의 날짜와 내용,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신체적 폭력의 기록. 정희는 오랫동안 혼자 써왔다. 아무것도 잊지 않기 위해, 그날이 오면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다. 정희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다. 30년 동안 생각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낮 동안은 치매 환자처럼 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정희야, 진정의 시어머니가 말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나 안 미쳤다. 치매 걸린 척하는 거라고. 안 그러면 나를 요양원에 보낸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안으로 흘러나왔다. 남편이 굳어버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보험 사기, 의료 사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그날 밤 그 집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소송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남편은 이혼하지 않기 위해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 무엇도 정희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학대받을 때 그리고 5천만 원을 쥐어주며 선심 쓰듯 정희를 내쫓으려 했을 때도 남편은 정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정희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30년치의 기록이 있었고 녹음이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다. 남편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가사노동의 가치, 정신적 학대의 증거, 남편의 방관, 시어머니의 의료 사기 모든 것이 법정에서 정희의 편이었다. 판결이 나왔다. 재산 분할 10억 위자료, 5억 합산 15억이었다. 시어머니는 별도로 보험 사기와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정희는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왔다. 봄이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정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오래도록 카페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다. 창가에 나무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음악은 정희가 직접 골랐다. 커피는 정희가 배운 것이었다. 라떼 아트를 배우는데 석 달이 걸렸다. 처음에는 우유 거품이 번지고 흩어졌지만 어느 날부터 잎사귀 모양이 생겨났다. 정희는 그날 혼자 웃었다. 손님들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 언제 오픈하셨어요? 정희는 대답했다. 얼마 안 됐어요. 53세 시작했죠. 손님들은 대단하다고 했다.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 소리가 아니라 정희가 정한 시간이 있었다. 부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반찬을 5가지 이상 차리지 않아도 됐다.
빨래를 조금 늦게 해도 아무도 소문을 내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은 정희의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신다고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목소리에 지침이 배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위자료를 주고도 살기에 힘들지 않을 만큼의 재산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용서는 했다고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30년 동안 귀신 취급을 받았으니 이제는 진짜 귀신처럼 사라진 것이라고. 전화가 끊어졌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53의 얼굴이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웃고 있었다. 23의 정희가 이 집 문턱을 넘으며 지었던 그 웃음보다 더 환하게 더 깊이 며칠 뒤 친정 어머니가 카페를 찾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자 정희는 앞치마를 벗고 달려나갔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친정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해 보인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하고 느리고 충분한 빛이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이었다. 귀신이라 불리던 30년 이름 없이 살던 30년. 그 세월이 지금의 정희를 만들었다. 그 세월이 없었다면 이 창가의 햇살이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월이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 누구도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됐다. 누구도 30년을 참으며 살아서는 안 됐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잘못이었고 대물림된 상처였고 아무도 막아주지 않은 폭력이었다. 정희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다. 5천만 원이 아니라 15억을 들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정희라는 이름으로. 카페 문이 열리며 새 손님이 들어왔다. 정희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카운터 앞에 섰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30년의 무게가 없었다. 가볍고 따뜻하고 살아있었다. 정희의 목소리였다. 처음부터 정희의 것이었어야 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야 비로소 정희에게 돌아와 있었다. 여러분, 정희 씨가 53세 나이에 찾은 것은 단순히 15억이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이름과 웃음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로 살며 진짜 나의 모습은 귀신처럼 숨기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정희 씨의 사이다 같은 결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희 씨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